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그죠? 다 갑니다. 지금 증시를 보면, 그죠? 참 혼란스러워요. 어떤 방향성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감지는 되는데, 그게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그죠? 눈앞에 있는 가장 위험 요소는 제가 봤을 때 총선 이후입니다. 총선 이후. 선거라는 건 뭐죠? 선거라는 거는, 그죠? 공약이죠, 공약. 무조건 이기고 보는 거예요. 뭐 실현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찔러보자. 이게 많죠. 오늘 같은 경우도, 그죠? 수도 이전. 흔한 말로 천도라 그러죠. 세종시 테마. 이 종목이 들썩들썩 했고, 강세를 띄다 보니까, 그, 인근에, 그러니까 오송이죠, 오송. 오송 이쪽에 딱 많은 회사들도 한번 들썩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죠? 그 수도권이나, 그 딱 많은 회사를 한두 종목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반응은 없지만. 그런데, 그 선거, 그죠?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죠? 계속 뭔가 공약을 하겠죠. 이기기 위해서. 개발이 되지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일단 찔러는 본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급등했다가 쭉 빠져버리고, 밴드 회원님들, 그 푸른파스트, 오늘 거론하셨는데, 이 종목도 똑같아요. 일단은 급등 나오면 팔고 본다. 제가 한 번씩, 그죠? 그런 말씀 드리죠. 주식은 인문학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진짜다. 아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수도 테마, 주식 시장이 막 테마로 형성된다는 거죠. 만일 진짜 수도가 이전한다면, 그죠? 어떻겠어요? 그 인근 땅 갖고 있는 회사들은 벼락부자 되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안 그렇죠. 그러면 그 수도 이전 이 테마가 처음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무지 많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수도라는 개념이 뭐죠? 수도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이 수도의 개념은 명확하게 따지보면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규정을 해요. 대한민국 헌법이 나오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한민국 수도라는 것은 헌법기관의 어떤 소재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결국은 대통령, 국회, 이런 걸 의미하죠. 그러면 진짜 세종시가, 그죠? 수도가 되려고 하면, 이전을 한다고 하면, 첫째는 헌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 다 같이 이전을 해야 되겠죠. 국회는 이전한다 말만 하면서 그 넓은 부지가 허벌판, 그죠? 흉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왜 갑자기 수도 이전 테마가 확 불었느냐? 어제, 그죠? 한동훈 장관이, 그죠? 한동훈 대표가 그 수도 이전 관련된 언급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정부에서 어찌 보면 같은 그거니까 약간 추임새 그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그죠? 대통령이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제2 비서실이 이전한다. 그거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가라다. 그냥 공약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그 2020년인가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총선을, 그죠? 총선 그때 압승을 했죠. 그러면서 그때 그 세종시로 그 수도 이전 이 이야기를 그때 막 했었거든요. 본격적으로 막 어떤 추진이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그 진영 장관 이분이 반대를 하고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아마 그래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련 종목들이 완전히 폭락을 한 어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요, 제 기억에 어떤 초창기 예전에 한 1960년대
김대중 그 대통령, 그 당시에는 뭐 후보겠죠. 뭐 국회의원이겠죠. 그 시절에도 수도 이전을 거론했고,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수도 이전 이야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선거 때만 나오면 어떤 거론되는 이런 부분이다. 근데 정말 헌법을 먼저 수정을 한다 하면 이건 파급력이 엄청난 거죠. 그때는 뭐 상한가라도 따라잡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테마는 테마일 뿐이다. 이래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일 전부터, 그죠? 개인들은 참 엔젤 로보틱스, 열로 다 달라붙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1조가 넘는 돈이 막 투입이 되고 엄청나죠. 난장판이죠. 그러니까 그 외의 종목들은, 테마들은 다 죽어버려요. 신규 종목이 등록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죠? 익히 경험하죠. 회사가 좋다, 안 좋다. 그거는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에요. 엔젤 로보틱스, LG가 비상장 기업 시절에 지분 투자했다. 그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엔젤 로보틱스는 그죠? 매출액이 없어요. 3년 매출액 다 합쳐봐야 30억도 안 될 거예요. 매년 적자는 매출액에 3배, 4배씩 나는데 얘가 얼마만큼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출액이 20억짜리가 그죠? 시총이 9천억, 1조를 넘본다? 저는 이런 거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그죠?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없어요. 그들만의 리그, 이래 보는 거죠. 오늘도 그죠? 개인들은 계속 들어가서 난타전이죠. 오늘도 한 400만 주 넘게 거래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예 이런 거는 매수, 생각도 안 하는 게 정답이다. 다른 신규주들 등록돼서 그 이후에 행보가 어떤지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관심을 안 가지면 좋겠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 전반적으로 보면, 그죠? 미니 옵션 만기, 이 부담은 있었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삼성전자를 미니 옵션 지수 조정으로 이용을 하는지 어쩌는지 강세를 띠고, 삼성전자가 강세를 띈 거에 비하면 전체, 그죠? 지수는 마이너스니까 별로 재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 되면 전체적인 흐름도 마이너스 종목이 상승 종목의 한 2배 양시장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재미는 없다. 어쩌다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아다리가 되면 시장이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느끼는 정도 아니면 그죠? 어떤 소외. 그런데 지금은요. 지수는 꾸역꾸역 올려요. 그런데 별로 질은 안 좋다는 거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 한두 개 올리고 그 여타 종목 100개, 200개씩 팔고 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특히 기관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2개만 사서 지수 끌어올리고 다른 여타 종목들 100개, 200개 팔아치우고 하니까 체감상으로는 그죠? 완전 바닥인데 지수만 꾸역꾸역 올라간다. 그래서 개인들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장이다. 이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요일이 그죠? 휴장이니까 결국 목요일 밤이겠죠. 그때 보면 29일이니까 그때 보면 그죠? 오늘 3월 28일이니까 맞네요. 29일 보면 미국 또 소비자 지출 그죠? PCE 발표되죠. 왜 우리가 그죠? 미국 경영 어떤 물가 지표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 어쨌든 장이 반응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2월 소비자 지출, 그러니까 PCE 얘가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또 문제가 되겠죠. 그 전에 파월이 그죠? 하반기 금리를 세 차례 올리겠다. 이거는 변함없다 하니까 장이 조금 반등을 했는데 살아나는 기미를 보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의회에서 파월 외에 대립각을 세우는 인사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금리 3회 이거 과해. 아직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뜨거워. 그래서 금리 하반기를 2회로 낮춰야 돼. 주장하는 인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언제 파월도 부담감을 느끼고 돌변할지 모른다. 이런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조심해야 될 시기. 또 미국 시장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은 충격에도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온 나라가 시끄러울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인들도 계속 공약을 하겠죠. 결국은 선거란 건 뭐죠? 개발이죠, 개발. 그러면 건설회사, 뭐 관련 어떤 땅을 가진 회사들이 들썩들썩해요. 그러면 이럴 때마다요, 계속 매도 때려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총선 이후는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부동산 PF. 얘가 얼마만큼 터질지. 총선 이후가 무서워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제가 갖고 있는 건설주도 한 두세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을 이번 총선 직전까지 들고 있다가 기회를 주면 매도를 하고, 기회를 안 주면 손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부동산 PF가 총선 이후에 터지면 걷잡을 수 없어져요. 시장 논리로 가자 하면 몇 개가 망할지 모른다는 거죠. 수도권은 고사하고 전국의 지방 같은 경우는요, 그 어떤 분양률이 뭐 최저에 최저, 처참해요. 와, 이래서 건설에서 살아남겠나 싶을 만큼 진짜 심각하거든요. 관련 그 업계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그 막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방 조그만 어떤 중소 건설회사들은 거진 다 파산이에요. 그래서 기본 전략은 지금은 선거 때니까 온갖 그죠? 뭐 수도 이전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듯이 각 지역의 유명인사들이 공약 한번 할 때마다 들썩들썩 하겠죠. 그럴 때마다요, 내가 없다. 그럼 절대 추격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다. 기회 주면요, 무조건 팔아치워야 돼요. 정리를 하고 지금은 정리를 해야 된다. 그게 가장 그걸 어떤 중요한 이슈. 그리고 우리는 총선 이후를 대비를 해야 돼요. 총선 이후에는요, 선거 전에는 온갖 장밋빛 전망을 다 쏟아냈죠. 호재는 다 떨이 보여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근데 선거 끝나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온갖 악재만 터져나와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빠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과거 사례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위험하다.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빠른 감이 있어요. 빠른 감이 있으니까 제가 계속 주식 사지 말자, 주식 사지 말자, 지금은 아니다, 현금 비중 높여야 된다, 계속 해도 돌아서면 까먹어요. 왜? 그게 사람이니까. 특히 주식하는 사람은 더 그래요. 주식하는 사람은 어느 집단보다 망각이라는 게요, 더 발달되어 있어요. 왜? 주식을 보면 어떤 종목이 그죠? 바닥바닥 뛰고 막 오르고 하면 그죠?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그죠? 막 나도 모르게 막 손이 가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조금 빠른 감은 있어요. 그런데 총선 끝나기 직전에 팔면 되지. 그럼 이미 넣는 경우가 더 훨씬 많아요. 지금도 정부에서 그죠? 코리아 밸류업 열심히 외치는데 기관 말 듣나요? 말 안 듣죠? 니는 떠들어라, 나는 팔아치운다 하는데 지금 선거 시국에 정부에 나서도 이 정도인데 만일 선거 끝나고 나면 정부에서 침묵하면 기관들이 어떤 행보를 할까? 얼마만큼 팔아치울까?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늘리면 절대 안 돼요. 설사 관심 가는 종목이 있어도 그 전에 한 종목 100만 원을 들어갔다면 지금은 10만 원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현금 비중을 늘리는 시기. 총선 이후를 봐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그거는 어떤 이 선택이 아니고요,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금 비중을 계속 높여야 돼요. 보유 종목 기회 줄 때마다 계속 팔고 현금 비중을 계속 높여야 돼요. 그죠? 지금 주식 사고 싶어 미치죠? 저도 그래요. 저도 현금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것도 이뻐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이거는 거진 바닥 같아. 와, 이런 차트에서 뭘 무서워해? 절대 안 물릴 것 같아. 손이 가려고 막 해요. 근데 참아요. 지금요, 현실은 신용이 어때요? 19조 5천억까지 갔어요. 개인들. 이거 언제 터질까요? 안 터질 것 같아요. 결국은 터져요.
만일 이 신용 미수 19조 5천억짜리가 총선 이후에 아니면 총선 일주일 전부터 기간이 막 몇억 패면 그거와 맞물리면요. 파급력이 엄청나요. 하루 지수 100포인트씩 빠지는 초급락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외인들은 그걸 즐기죠. 개인들 신용 털어먹는 게 외인들의 주특기니까. 그래서 지금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업 보고서들이 나와요. 시간 날 때마다 사업 보고서를 쭉 보는데요. 사업 보고서가 적정이라서 모든 게 만사형통 끝났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사업 보고서에서 적정이라는 건요. 거짓말이 없다. 거짓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거짓말만 안 했다는 거지 좋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사업 보고서 적정나고 그 이후에 며칠 안에 망하는 기업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봐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개인들은요, 그 2차전지 하도 막 그죠, 광적으로 좋아해요. 그죠? 요즘은 로봇 하면 한장하고. 그런데 사업 보고서 이래 한 종목을 계속 질문하니까 2차전지 중에서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목인데 그래도 또 질문을 해요. 그래서 지인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사업 보고서를 봐줬어요. 왜? 상당히 늦게 나왔거든요. 상당히 늦게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상당히 늦게 겨우겨우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 보고서를 쭉 훑어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언제 상패돼도 이상하지 않다. 근데 개인들은 밑이 한장하고 난리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어떤 회사가요, 그 자진 상패도 굉장히 많이 해요. 자진 상패. 왜 자진 상패 할까요? 내가 어떤 회사 대주주인데 내 지분 가치가 한 50억이었다. 근데 주가가 한 10배, 20배 막 올랐어요. 어떤 테마를 타고. 그럼 어때요? 그 지분 팔아가지고, 아니면 회사 주식 팔아가지고, 아니면 전환사채 팔아서 온갖 곳곳에 공장 지어놔요. 내 자산이 100억밖에 안 됐는데 주가 급등하고 전환사채 팔아가지고 그걸로 한 1000억짜리 공장을 지어놨다. 그러면 이 회사 미련 없어요. 이 회사 지분 미련 없어요. 깔끔하게 상폐당하고, 그죠? 비상장 기업으로 있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1000억짜리 공장이 생겼는데. 그런 경우는 그 지분을 100% 내가 다 갖는 방법은 뭐죠? 상폐당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변칙적으로 고의 상패를 만드는, 유도하는 케이스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업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떤 종목이라고는 그냥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거나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요, 조심해야 돼요. 현금 들고 무조건 총선 이후를 확인해야 돼요. 현금 비중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부동산 PF나 여러 가지 요건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은 제일 갑자기 머리 아프게 만드는 게 엔화예요. 엔화 환율. 엔고를 일본 정부에서 이제는, 그죠? 제로금리 끝내고 엔고를 지향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환율 흐름이 반대로 가요. 그것도 규모가 장난도 아니고. 그래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이상하다. 좀 심각해요. 근데 엔저가 다시 연중 저점을 뚫고 나가고 엔저가 강하게 또 유발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죠. 수출 경쟁력에서 뒤지니까. 겨우 엔화 강세를, 그죠? 일본 정부에서 추진을 하니까 우리가 수출 경쟁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 하고 숨통이 조금 트일라 했는데 흐름은 반대로 간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한국가의 그 환율이 정부 통제를 벗어났을 때는 그거보다 더 강력한 외부 세력이 개입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때는 IMF라든지 엄청난 문제, 파장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엔화가 움직였는지 이 부분을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본 정부도 모르겠다 그래요. 그만큼 뭔가 이상하다. 그죠? 지금 위험 신호다. 이래 볼 수 있다는 거죠.
미국도 지금 물가가 잡힐라 하는데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란 건 뭐죠? 공약이죠. 공약이란 건 뭐죠? 돈을 푸는 거예요. 바이든도 돈을 풀어야 되고 트럼프도 돈을 풀어야 되고 한쪽에서 미 연준에서는 겨우겨우 물가 잡아가는데 대통령들은 이놈 저놈 다 공약. 그죠? 공약하면서 계속 돈을 풀겠다고 해요. 그럼 이거 물가가 잡히나요? 다시 유동성 난장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모로 위험한 시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몸을 사려야 돼요. 습관적으로 자꾸 돈 있다고 주식 사면 안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회 보유 종목만 들고 지켜보면서 기회 주면 매도 계속하면서 현금 비중을 많이 만들어 둬야 돼요. 총선 이후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찾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정말 잔인한 사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위험하다, 안 좋다. 그러니까 그죠?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절대 주식을 사는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죠? 지금 수급이라는 건 없어요. 기관들은 계속 팔아치우죠. 외인들은 지수 관련주로 선물 옵션 갖고 노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개인들 신용으로 지금까지 겨우겨우 떠받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용 미수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수급 주체가 없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해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계속 현금 비중 유지해야 됩니다. 자꾸 주식을 사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반드시 참아야 돼요. 그죠? 현금 들고 있어야 폭락을 하면 기회가 되는 거지. 현금 없으면 그대로 그냥, 그죠? 그 모든 걸 내가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 돼요. 못 견디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총선 이후를 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느긋하게 가야 됩니다. 느긋하게. 보유 종목만, 그죠? 대응하면서 현금 유지 계속 높이자. 그죠? 예, 그런 말씀 드리면서 또 미국의 소비자 지출 PCE 어떻게 나오는지 또 지켜보면서 또 조금씩 장을 대응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